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징조를 좇는 데 쓰는지 알지 못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계에 뜬 숫자 121이나 222를 보며 우주는 내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믿는다. 길게 떨어진 깃털을 주워들고는 하늘이 전해주는 암호라고 느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곡의 가사에서 운명을 암시하는 암호를 읽어내려 애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믿음은 전혀 틀린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징조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역설이 숨어 있다. 징조를 집착하며 쫓는 순간 무의식은 스스로 고백한다. 나는 아직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갈망은 곧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는 선언과 같다. 양자장 안에서 기다림은 곧 부재를 의미한다. 에너지는 섬세하다. 의식이 발산하는 파동은 그대로 장창에 새겨지고 그 장은 다시 반영한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증거를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 진동은 현실을 잠그어 버린다. 한번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새로운 현실을 확신한다면 끊임없이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확실성 속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갈까?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단순함에 저항하는 숨은 벽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림 자체가 진동이 된다. 우주는 당신의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듣는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주는 기다림을 계속 확장해준다. 이것은 양자역학에서도 전혀 모순이 아니다. 입자가 하나의 형태로 붕괴하기 전 그것은 모든 가능성 속에서 겹쳐져 존재한다. 관찰자가 선택하는 순간, 의식이 방향을 정하는 순간 파동은 하나의 현실로 붕괴한다. 그러나 징조를 찾는 행위는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결심으로 가장한 망설임이다. 아직 문턱에 서 있는 자의 몸짓이다. 우주는 혼란이 아니라 일관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당신이 머뭇거림 속에 머무른다면 현실 역시 미완의 형태로 나타난다. 절반만 빚어진 상황, 거의 다 왔으나 아직 닿지 못한 결과들이 반복될 뿐이다. 오래전부터 영적 전통은 같은 진실을 전해왔다. 네빌 고다드가 말했듯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 그는 징조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다. 감정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감정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존재가 그 상태로 변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창조 행위다. 증거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된다. 징조는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은 나침반이 아니라 메아리다. 메아리를 길이라 착각하면 빛이 이미 내 앞에 있음에도 그림자만 좇게 된다. 왜 우리는 이토록 징조에 매달리는가? 어린 시절부터 외부의 증거로 확신을 얻도록 길러졌기 때문이다. 시험 점수 선생의 칭찬 사회의 허가증. 늘 바깥의 승인으로 자신을 규정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우주가 정말 내 기도를 들었다면 반드시 표시를 보여줄 거야.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낮은 주파수의 회로에 가둔다. 징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은 당신의 현재 상태를 비추는 거울일 뿐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징조는 오히려 징조가 사라질 때 나타난다. 끝없는 외부 신호가 사라질 때 그것은 이미 내장이 정렬되었음을 뜻한다. 장은 불필요한 표식을 띄우지 않는다. 이미 일치가 이루어진 자에겐 그저 흐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가장 큰 도약 직전 삶은 종종 이상할 만큼 고요하다.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층위에서
모든 것이 이미 완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은 당신의 선택을 잠가두었다. 이제 할 일은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몸에 새기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은 이미 그 현실을 가진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확인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가?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긴다. 징조를 찾으며 살아가는 한 당신은 영원한 구도자일 뿐이다. 그러나 기다림을 멈추고 그 현실을 살아내는 순간 현실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붕괴하며 다가온다. 바로 그때 장은 말한다. 드디어 일관성이 이루어졌구나. 많은 이들은 알지 못한다. 징조를 기다리는 행위가 오히려 원하는 현실을 멀리 밀어낸다는 사실을. 기다리는 몸은 긴장한다. 늘 확인하고 조바심을 내고 안도의 신호를 갈망한다. 이 상태에서 신경계는 편안하지 않다. 생존 회로가 켜지고 결핍의 주파수를 발산한다. 조 디스펜자의 말처럼 이것은 창조가 아니라 생존의 모드다. 그리고 장은 정확하게 그 결핍을 반영한다. 헤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말하듯 관찰 행위가 입자의 상태를 결정한다. 하지만 관찰이 불안과 의심으로 물들어 있다면 붕괴는 당신의 편에 서지 않는다. 현실은 머뭇거림의 버전으로 수축된다. 마치 라디오 채널을 맞추다 두 주파수 사이에 멈춘 것과 같다. 들려오는 것은 음악이 아니라 잡음뿐이다. 잡음을 우주는 증폭할 수 없다. 오직 일관성만이 증폭된다. 오랜 영적 스승들도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플로렌스 스코빌 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믿음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안다. 믿음은 기다리지 않는다. 네빌 고다드는 더 나아가 소원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 가정은 숫자나 깃털 같은 외부 신호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내적 확신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강력하다. 징조는 자에게 위안을 준다. 잠시 동안은 의심을 달래준다. 그러나 징조가 멈추면 다시 불안이 고개를 든다. 우주가 나를 잊은 걸까? 작동이 멈춘 건 아닐까? 이 악순환은 중독적이다. 징조를 찾고 안도하다가 다시 잃고 또 의심하며 끝없이 반복한다. 그러나 그동안 현실은 결코 붕괴하지 않는다. 우주는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영할 뿐이다. 징조는 지침이 아니라 피드백이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묻자. 당신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장은 충실하게 그 상태를 비춘다. 나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파동을. 생각해보라.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주문했을 때 하루 종일 문 앞에 앉아 추적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며 의심하는가? 아니면 이미 주문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는가? 양자장의 원리는 같다. 주문은 당신이 이미 가진 상태를 느끼는 순간 확정된다. 그 이후 끊임없는 확인은 오히려 간섭이 된다. 진정한 창조는 주문을 넣고 이미 그것을 소유한 자처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 깊은 영적 핵심이 있다. 징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상위 자아와 정렬된다. 신적 상태는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증거를 만들어낸다. 그때 나타나는 징조들은 더 이상 목숨줄이 아니라 즐거운 우연이 된다. 인식의 이 전환만으로도 기다림의 회로는 무너지고 현실은 새롭게 붕괴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지금 세상을 아는 자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희망하는 자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우주는 당신의 말을 속지 않는다. 오직 진동을 듣는다. 희망은 결핍의 진동이고 알문 충만의 진동이다. 그래서 기다림은 가장 우아한 형태의 자기 파괴다. 그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심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여기서 멈추지 말자. 이제 우리는 양자 이론과 신경과학이 동시에 증명하는 진리를 깊이 파헤칠 것이다. 기다림이 아니라, 놓아버림 집착이 아니라 이완이 현실을 붕괴시키는 열쇠임을.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징조를 좇는 습관을 영원히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곧 징조다라는 주파수를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아직 올 때가 아니다. 그러나 양자장은 시간의 흐름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신의 바람, 사랑, 건강, 자유. 이 모든 가능성은 이미 장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현실은 더딘가 답은 단순하다. 당신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상태를 방송하기 때문이다. 관찰은 늘 붕괴를 일으키지만 기다림의 관찰은 기다림의 세계를 만든다. 뇌과학은 이를 다른 언어로 설명한다. 인간의 뇌는 예측 기계다. 미래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며 기대와 두려움으로 패턴을 쌓는다. 당신이 징조를 찾을 때 뇌는 불확실성을 강화한다. 전두엽과 변형계가 활성화되고 생존 회로가 켜진다. 몸은 미세한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경계한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생존 모드에 갇힌 삶이라 부른다. 이 상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지 않는다. 오히려 익숙한 화학 반응에 중독되어 기다림이라는 오래된 자아를 반복한다. 그러나 놓아버림은 다른 생리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놓아버림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경계를 감시 모드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당신이 증거를 찾지 않을 때 호흡이 느려지고 심장이 안정되며 뇌파가 알파와 세타의 흐름으로 이동한다. 그 순간 몸과 마음은 조화롭게 진동한다. 이것을 우리는 코헤런스 일관성이라 부른다. 물리학에서 입자들이 일렬로 정렬될 때 파동은 증폭된다. 인간의 의식도 동일하다. 마음과 몸이 하나의 신호를 발산할 때 장은 그것을 거울처럼 반영한다. 이 사실은 의식 연구자들의 실험에서도 드러난다. 뇌틱 사이언스 연구소의 딘 레이드는 의도가 물리적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수십 년간 연구했다. 결과는 일관됐다. 집착하지 않고 일관된 의도를 보낼 때 물리적 변화가 측정 가능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불안한 기대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의식이었다. 다시 말해, 놓아버릴 때 영향력은 극대화된다. 영적 전통은 오래전부터 같은 메시지를 전해왔다. 독에서는 무의 우웨이라 했고, 기독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라 했다. 불교는 집착 없는 마음, 곧 무집착을 강조했다. 명칭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창조는 움켜쥡이 아니라 놓아버림을 통해 일어난다. 네빌 고다드가 말한 소원이 이루어진 듯 가정하라는 것도 사실상 놓아버림이다. 그것은 더 이상 확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이미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마침내 풀려나간 순간들을 떠올려라.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 원하는 직장을 얻었을 때,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대부분은 집착을 내려놓은 순간 일어나지 않았는가. 끊임없이 애쓰고 몰두할 때는 오히려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 포기한 듯 마음을 돌렸을 때 문득 나타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간섭이 사라지고 파동이 일관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양자장의 원리는 씨앗과도 같다. 씨앗을 심고 매일 아침 그것을 판에 확인한다면 결코 싹은 트지 않는다. 씨앗은 흙 속에서 조용히 부풀고 어둠 속에서 변형된다. 우리의 의도도 같다. 심고 물을 주고 믿으며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끊임없는 확인이다. 이제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지점을 보자. 많은 실험은 시간조차 선형이 아님을 보여준다. 역인과성 레트로코잘리티이라 불리는 실험은
결과가 원인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의 선택이 과거의 사건을 재조직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원하는 현실은 이미 선택되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상태와 일치하는 것이다. 시간은 당신의 준비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다음에 마음이 징조는 어디 있지? 라고 속삭일 때 그것이 진짜 우주의 메시지가 아님을 알아차려라. 그것은 단지 뇌의 오래된 패턴이 재생되는 것일 뿐이다. 그 순간 미소 지으며 숨을 내쉬어라.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속삭여라. 그 단순한 이완이야말로 양자도약을 가속하는 열쇠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까? 이론은 힘이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몸에 새겨질 때 온다. 그래서 나는 3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을 제안한다. 첫째, 나는 I am 문장을 재구성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여전히 기다린다. 나는 여전히 희망한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뇌는 언어를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대로 신호가 되어 몸을 긴장시키고 장은 그 긴장을 그대로 반영한다. 대신 나는 이미 정렬되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선택되었다. 고 선언하라. 처음엔 위화감이 있겠지만 반복할수록 신경계는 새로운 패턴을 따른다. 둘째, 신경계를 안전으로 훈련하라. 증거를 찾고자 하는 집착은 결국 생존 본능의 변형이다. 이를 끊는 방법은 호흡이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4박자 들이마시고 6박자 내쉬라. 그때 마음을 가슴 중심에 두고 빛이 번져나간다고 상상하라.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심장과 뇌는 동조되고 몸 전체가 조율된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이 초에렌체의 상태가 직관을 증폭시키고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셋째, 시간에서 해방되라. 양자장은 당신의 달력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준비된 주파수에 반응한다. 그러므로 언제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답하라. 일정과 시한은 집착일 뿐이다. 놓아버릴 때 장은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 이 3가지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밀하다. 언어 신경계 시간 이 3축이 조율될 때 파동은 깨끗해진다. 의심의 잡음은 사라지고 장은 맑은 신호만을 증폭한다. 하루 수십 번 연습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과도한 반복은 불신의 다른 얼굴이다. 짧은 순간의 일관성이 수많은 불안한 시도의 양보다 더 강력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더 이상 징조를 찾지 않을 때 삶 자체가 징조가 된다. 우연히 만난 사람, 예상치 못한 기회, 적절한 순간에 나타난 상황들,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증거가 아니라 확인으로 다가온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세상이 반영할 뿐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선언하라. 나는 그것을 쉽게 허용한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다. 그것은 장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다. 기다림을 끝내고 의심을 내려놓고 징조의 필요를 놓아버렸음을 알리는 선언이다. 앞으로 우리는 더 큰 비밀을 파헤칠 것이다. 당신이 쫓는 타임라인은 이미 선택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유일한 과제는 그것과 일치하는 것뿐이라는 깨달음. 그 지점에서 삶은 단순히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억나는 것으로 변한다. 당신이 쫓아온 타임라인은 이미 선택되어 있다. 이 문장을 충분히 느리게 숨결 한 칸 길이로 받아들여보라. 욕망은 미래를 향한 손짓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은 기억의 파편이다. 아직 닫히지 않은 문처럼 보이던 그 길이 사실은 오래전에 닫혔고 동시에 활짝 열려 있었다. 당신이 가야 할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곳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중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심장은 더 조급해지고 눈앞의 표식은 더 강렬해지지만 길은 오히려 멀어진다.
길은 표식을 통해 오지 않는다. 길은 일치 속에서만 나타난다. 뇌는 세상을 예측하는 장치다. 우리는 늘 자신이 이미 믿는 세계에 맞추어 정보를 걸러낸다. 아직 아니다라는 프로그램이 무의식에서 돌아가면 기회는 눈앞에 있어도 배경으로 밀려난다. 반대로 이미 되었다라는 신념이 깊어질수록 지도가 재작성된다. 동일한 도시, 동일한 거리, 동일한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경로가 발광한다. 당신이 갑자기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이 지각을 재배열하며 가능성의 문들을 하나둘 점등한 것이다. 라디오의 다이얼을 맞추듯 소란스러운 잡음 사이로 멜로디가 또렷해지는 순간이 온다. 여기서 마음은 묻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역설적인 대답은 이것이다. 어떻게 집착할수록 일치는 늦어진다. 어떻게는 통제의 다른 이름이고 통제는 두려움의 변형이다. 장은 통제를 확장하지 않는다. 장은 준비된 상태를 확장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획이 아니라 상태다. 생각, 감정, 몸의 리듬이 하나의 신호로 묶이는 그 일치의 감각, 그것이 현실을 붕괴시키는 단 하나의 조건이다. 이 감각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종종 두 개의 진자 시계를 떠올린다. 서로 다른 벽에 걸려있던 시계는 처음엔 제각기 흔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발을 맞춘다. 그들의 연결은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진동이 공기를 타고 나무를 타고 서로를 읽는다. 인간도 같다. 당신의 몸은 기억보다 훨씬 민감하다. 말로는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어깨와 턱은 굳어 있고 호흡은 얕고 빠르며 속도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쏠려 있다. 이때 장은 무엇을 듣는가 말이 아니라 몸을 듣는다. 그러니 의도를 세우고도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면 의도가 아니라 몸을 조율해야 한다. 몸을 조율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부드럽게 다시 믿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심장 위에 손을 얹어 1분만 박동을 느껴보라. 그 리듬에 호흡을 맞추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이미 선택된 타임라인에 있다. 지금 당장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것은 신호를 보내는 빈도가 아니라 신호의 순도다. 순도가 높아질수록 장은 마치 투명한 물처럼 당신의 의도를 왜곡 없이 반사한다. 어느 밤 당신은 자신이 오랫동안 원하던 장면을 꿈에서 본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하고 가슴 한가운데서 묵직한 안도가 퍼져나온다. 눈을 뜨면 그것이 그저 꿈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감각을 잊지 말라. 그 안도는 미래의 잔향이며 미래가 현재를 거슬러 파문을 보낸 신호다. 의식의 시간은 단선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기만 하면 결과는 원인을 수정한다. 그 밤의 호수에 번진 잔물결이 다음 날의 당신에게 새로운 말을 가르친다. 서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다 있다. 여기서 또 다른 저항이 고개를 든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다. 가만히 있음은 무력함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속도를 현실의 속도에 맞추는 정밀한 행위다.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몸의 리듬을 바꾸고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 이 모든 것은 적극적인 창조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군가의 허락이나 외부 표시가 필요 없다. 중요한 계약은 언제나 당신과 당신 사이에서 조용히 체결된다. 실제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원했다. 매일 구직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고 반복해서 자기소개서를 고치고 우주의 징조를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쳤다. 확인을 멈추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조용히 시작했다. 매일 90분씩 연락이 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상태를 사는 연습을 했다.
몇 주가 흐르고 갑작스러운 메일이 도착했다. 그는 놀랐지만 사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가 보낸 신호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맑아졌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 맑음의 모양으로 응답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오랜 시간 관계의 징조를 찾던 이가 있었다. 거리의 포스터 노랫말, 타인의 대화에서 메시지를 읽으려 했다. 그러나 마음은 더 외로워졌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다. 아침에 차를 우리고 한 모금 머금을 때마다 속삭였다. 나는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짧은 문장을 삼킨 지 40일쯤 되었을 때 그는 누군가를 만났다. 상대는 징조의 언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일관성의 언어로 대화했다. 기다림의 진동이 꺼지자 사랑은 신호 없이 도착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호가 필요 없을 만큼 가까워졌다고 해야 한다. 당신도 알 것이다. 어떤 날은 세상이 너무 조용해 불안이 엄습한다. 메시지도 없고 문득문득 스치는 우연도 없다. 그럴수록 마음은 징조를 요구한다. 이때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다.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정열의 증거다. 오케스트라가 곡을 시작하기 전 가장 완벽한 순간은 정적의 순간이다. 모든 악기가 같은 박자를 기다리고 모든 연주자가 같은 호흡을 나눌 때 객석의 공기는 미세하게 떨린다. 그 침묵이 무너지면 음악은 제 빛을 잃는다. 삶도 같다. 가장 큰 도약 직전 세계는 잠시 숨을 고른다. 그 숨을 불안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것은 장과 당신이 마침내 같은 템포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당신이 진짜로 바꾸고 싶은 것은 결과가 아니다. 결과는 언제나 상태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빛을 돌려라. 당신의 나는 문장을 고치고 호흡을 통해 몸을 재프로그래밍하며 시간에게서 채찍을 빼앗아라. 그리고 하루에 단 한 번 눈을 감고 다짐하라. 나는 더 이상 찾지 않는다. 나는 이미 산다. 이 선언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세계는 아주 작게 그러나 명확하게 축을 옮긴다. 그 이동이 오늘은 미세해 보일지라도 내일의 지도에서 그것은 분명한 지형 변화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덧붙인다. 당신의 길은 남의 언어로 증명될 필요가 없다. 반복되는 숫자 상징 해석에 의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앞서가게 두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이 먼저 걸어라. 그러면 숫자는 뒤에서 박자를 치고 상징은 당신의 발자국을 따라 형상을 만든다. 메아리는 언제나 소리 뒤에 온다. 당신이 소리라면 세계는 기꺼이 메아리가 될 것이다. 이제 이 문장을 깊이 새겨놓자. 나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선택된 사람이다. 이 고백이 몸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징조가 필요 없을 때 진짜 기적이 가장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당신은 깨닫는다. 나는 징조였다. 당신이 내는 숨, 당신이 고르는 말, 당신이 선택하는 속도로 세계는 응답한다. 타임라인은 이미 선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의 몸짓 하나, 생각 하나, 말 한마디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언젠가라는 말은 공허하다. 하지만 이미라는 말은 현재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로운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생물학적, 물리적 사건이다. 신경과학의 언어로 보자. 뇌는 늘 미래를 예측한다. 하지만 그 미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이미 내재된 믿음의 연장이다. 당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면 뇌는 그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실행한다. 반대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면 뇌는 그에 맞는 증거를 찾기 위해 현실을 재편집한다. 그래서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속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이 열리고 손길이 닿는다. 현실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인식의 다이얼이
다른 주파수에 맞추어진 것이다. 여기서 양자 얽힘의 개념을 떠올려보자. 두 입자가 한번 상호작용하면 그 후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반응한다. 당신과 당신의 소원은 이미 얽혀 있다. 단지 과거의 습관과 두려움이 그 연결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의심을 멈추는 순간 얽힘은 다시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 빛은 길을 끌어당긴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찾는 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당신은 찾는 자가 아니라 기억하는 자다. 욕망은 발명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의 메아리를 듣는 행위다. 그래서 기다림은 허상이고 삶은 현실이다. 당신이 나는 이미 그것이다라고 선언할 때 장은 즉각적인 응답을 내놓는다. 이 깨달음을 체화하기 위해서는 삶의 아주 작은 순간에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을 찾듯 말을 거는가? 아니면 이미 사랑받는 자로서 평온하게 응답하는가? 일터에서 새로운 기회를 바라볼 때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라는 태도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다는 확신으로 행보를 내딛는가? 태도의 차이는 미세하지만 장은 이 미세한 차이를 수십 배 증폭한다. 때로는 가장 큰 전환이 가장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된다. 예컨대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언젠가는 변하겠지 라는 눈빛 대신 나는 이미 변했다 라는 눈빛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작은 선택이 신체의 자세를 바꾸고 호흡의 리듬을 바꾸며 하루 전체의 파동을 바꾼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필연적으로 외부 현실을 재편한다. 왜냐하면 거울은 당신이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거울은 당신이 이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중요한 역설이 있다. 현실을 기다릴수록 현실은 멀어진다. 그러나 현실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때 현실은 다가온다. 이 단순한 역설이야말로 영적 스승들이 수세기에 걸쳐 반복해온 메시지였다. 붙잡으려 하지 말라, 놓아버려라, 신뢰하라. 이 말들이 신비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물리학적, 신경과학적, 심리학적 진실이기도 하다. 당신의 삶에서 불현듯 찾아온 기적들을 떠올려 보라. 가장 원하는 순간에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지 않았던가. 바로 그 순간 신경계는 긴장을 풀었고 장은 맑은 신호를 읽었다. 삶은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단순한 조율을 통해 움직인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여전히 기다리는가? 아니면 이미 사는가? 대답은 외부에 있지 않다. 당신의 호흡 속에, 어깨의 긴장 속에, 시선의 무게 속에 있다. 그것을 바꾸는 순간 타임라인은 이미 당신의 발 아래로 접힌다. 앞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자. 왜 단순함을 두려워하는지, 왜 인간의 마음은 복잡함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그 복잡함이 어떻게 현실을 지연시키는지. 그 지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마침내 기적은 단순함의 다른 이름임을 알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단순함을 두려워한다. 단순함은 안전망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복잡함 속에서는 끊임없이 분석하고 계산할 수 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를 수십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실패의 원인을 추적하고 더 많은 증거를 찾으며 새로운 해석을 덧붙인다. 이 모든 과정은 불안을 잠시 달래준다. 그러나 단순함 앞에서는 핑계가 사라진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은 더 이상 무언가를 잡고 있을 수 없게 만든다. 마음은 불안해한다. 통제할 수 없으니 무력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무력함은 사실 자유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잡함을 학습시켜 왔다. 시험, 성적, 자격증, 승진 절차, 평가 기준. 우리는 외부의 표식을 쌓아야만 인정받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같은 습관을 반복한다. 깃털 숫자 우연의 징조들을 줄쓰며 그것이 쌓여야만 꿈이 다가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징조가 많을수록 마음은 더 멀어진다. 왜냐하면 징조에 의존하는 순간 스스로의 내적 권능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빌 고다드는 말한다. 소원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라. 여기에는 어떤 장식도 없다. 단순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함을 버텨내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신호를 찾고 해석하고 확인하려 한다. 그 순간 마음은 다시 기다림의 주파수로 미끄러진다. 우주는 혼돈을 증폭하지 않는다. 오직 일관성을 증폭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복잡함을 줄이고 단순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파동은 맑아진다. 언젠가의 흐릿한 에너지 대신 임의의 투명한 에너지가 장을 가득 메운다. 그 순간 현실은 빠르게 붕괴한다.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자. 작은 강이 바다로 흘러가려면 수많은 공류와 돌부리를 지난다. 그러나 그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물은 이미 바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흐름은 도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다의 일부다. 우리의 소원도 같다. 그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연결된 바다다. 우리는 그저 그 흐름을 가로막는 돌을 치워야 한다. 돌은 다름 아닌 의심집착 확인하려는 습관이다. 실제로 삶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복잡한 준비가 아니라 단순한 수용에서 온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라. 그 과정은 생물학적으로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새로운 생명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기적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수용의 순간에 완성된다. 이 원리를 신경과학적으로 다시 보자. 뇌가 복잡할수록, 즉 과도하게 계획하고 계산할수록 전두엽은 과부하를 일으킨다. 이때 창의성과 직관은 억눌린다. 그러나 단순한 확신, 이미 이루어졌다를 반복하면 뇌는 과부에서 벗어나며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그 연결은 직관과 영감을 확장하고 삶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편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함은 통제의 상실이 아니라 우주와의 협력이다. 단순함을 선택하는 순간 삶은 저절로 정렬된다. 그리고 그 정렬은 당신이 찾던 모든 것을 데려온다. 이제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복잡함 속에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함을 감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길목이다. 복잡함은 안전해 보이지만 결코 도착하지 못한다. 단순함은 위험해 보이지만 이미 도착해 있다. 오늘 하루 가장 단순한 선언을 반복해보라. 나는 이미 그것이다. 복잡한 계획을 멈추고 단순한 존재로 살아보라. 단순함 속에서만 장은 당신의 신호를 증폭한다. 그리고 그 증폭이야말로 당신이 기다려온 현실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불러온다.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크게 도약했던 순간들은 언제나 단순함 속에서 일어났다. 사랑이 찾아왔던 순간, 새로운 기회가 열렸던 순간, 혹은 마음 깊은 상처가 치유되었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그것들은 늘 복잡한 계산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손을 놓고 애써 쥐던 무언가를 내려놓고 세상에 잠시 등을 기대었을 때 일어났다. 마치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의식하지 않았던 별빛이 문득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들은 묻는다. 놓아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니다. 무력함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창조의 자세다. 왜냐하면 놓아버림은 신호를 하나로 정지하기 때문이다.
집착과 불안이 덧씌운 수많은 잡음을 걷어내고 본래의 맑고 단순한 파동만 남긴다. 그 순간 우주는 당신의 신호를 정확히 듣는다. 양자물리학의 언어로 보자 입자는 무수한 가능성 속에서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관찰자가 선택하는 순간 그 파동은 하나의 현실로 붕괴한다. 만약 관찰자가 의심과 망설임 속에서 계속 주파수를 흔든다면 현실은 모호하게 흔들리며 반쪽짜리로 나타난다. 반대로 선택이 명확하고 단순하다면 현실은 선명하게 수축된다. 놓아버림은 이 선택을 순수하게 만드는 행위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라디오를 맞추려 할 때 다이얼을 계속 흔들면 잡음만 들린다. 그러나 손가락을 멈추고 이미 맞춰진 주파수를 그대로 두면 음악이 맑게 울린다. 삶도 같다.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의심하는 동안에는 잡음이 커진다. 그러나 믿음 속에 가만히 멈출 때 이미 흐르고 있던 선율이 선명하게 들린다. 네빌 고다드는 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것을 이미 이룬 듯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뇌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재프로그래밍하는 행위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당신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충분히 느낄 때 뇌는 그것을 사실로 기록하고 몸은 그 화학적 반응을 실행한다. 그리고 장은 그 반응을 확대해 현실로 되돌려준다. 영성의 스승들은 오래전부터 이 원리를 다른 언어로 가르쳐왔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했고 독에서는 무의 우웨이를 강조했다. 기독교의 믿음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태도다. 결국 언어는 달라도 진리는 하나였다. 창조는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손을 놓을 때 일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기다리는가? 아니면 이미 살아내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 성찰이 아니라 현실을 붕괴시키는 코드다. 당신이 대답을 내리는 방식에 따라 내일의 경험이 달라진다. 만약 여전히 언젠가를 붙잡고 있다면 세상은 끝없이 언젠가를 되돌려준다. 하지만 이미라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이미의 증거를 쏟아낸다. 단순한 미소, 우연히 만난 사람, 예상치 못한 기회. All of these are not signs you must chase, but reflections of a signal you are already broadcasting.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이다. 징조를 더 이상 찾지 않아도 삶 자체가 징조라는 것을. 당신이 내쉬는 숨결, 지금 여기서 느끼는 감정, 오늘 내뱉는 말 한마디가 이미 우주의 메시지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는 자는 당신 자신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보라. 문득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다짐하라. 나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살고 있다. 그 다짐이 허공에 퍼져나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조용히 재정렬된다. 그리고 아주 작은 사건부터 시작해 삶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진다. 기다림에서 벗어나 이미 이루어진 삶을 사는 법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작은 습관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는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속삭여보라. 오늘은 이미 선택된 날이다. 이 단순한 선언은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꾼다. 당신의 뇌는 그 말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고 몸은 그에 맞는 화학 반응을 흘려보낸다. 장은 그 신호를 포착하고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작은 돌처럼 파문을 확대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이다. 내면의 목소리는 늘 의심을 속삭인다. 정말 이루어진 걸까? 내가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징조가 보이지 않는데 괜찮을까? 이 의심을 없애려 하지 말라. 없애려는 순간 오히려 그 힘은 더 커진다.
대신 부드럽게 알아차려라. 아, 또 오래된 회로가 재생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목소리를 달래듯 미소 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라. 이 단순한 이완이 불안의 굴레를 끊는다. 신경과학은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가 의심에 사로잡히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생존 모드가 켜진다. 그러나 그 순간 호흡을 의식적으로 깊게 바꾸면 전두엽이 다시 주도권을 쥔다. 이때 몸은 안전 신호를 받고 긴장은 풀리며 새로운 연결이 뇌 안에서 형성된다. 단순한 호흡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왜냐하면 그 호흡 속에서 당신은 기다림이 아니라 임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영성의 길에서 많은 이들이 징조 중독에 빠진다. 징조는 달콤하다. 그것은 불안을 잠시 달래준다. 그러나 징조는 술 한 잔 같다. 잠깐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 다시 갈증이 찾아온다. 진짜 해갈은 징조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내적 확신에서 온다. 이 확신이 깊어지면 징조는 여전히 나타나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깃털 숫자 우연한 만남은 이제 목숨줄이 아니라 단순한 장식이 된다. 삶은 본질로 돌아가고 그 본질은 늘 당신 안에 있었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징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주에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나는 아직 믿지 못하겠다. 더 많은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나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오직 진동을 듣는다. 진동이 나는 부족하다 라면 부족한 현실이 계속 펼쳐진다. 진동이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면 충분한 현실이 반영된다. 우주는 결코 속지 않는다. 언어가 아니라 파동에 응답한다. 그러니 가장 깊은 연습은 언어가 아니라 존재다. 당신이 앉아있을 때의 자세, 눈빛, 호흡,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이 신호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기다린다 라는 긴장이 몸에 남아있다면 장은 그대로 반영한다. 하지만 그 긴장을 풀고 이미 가진 자처럼 살아간다면 현실은 자연스럽게 조율된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든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태도로 반응해보라. 전화를 받을 때, 대화를 나눌 때, 심지어 길을 걸을 때조차도. 그러면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것이다. 세상이 미묘하게 다르게 반응한다. 사람들의 태도, 우연한 만남, 작은 사건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새로운 신호를 확인시켜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에서의 해방이다. 인간은 늘 시계를 본다. 언제쯤, 얼마나, 왜, 아직. 그러나 양자장은 달력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준비된 자에게 반응한다. 시간에 대한 집착은 가장 큰 방해물이다. 씨앗을 심고 매일 판에 확인하는 행위와 같다. 씨앗은 방치될 때 자란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의도도 놓아둘 때 자란다. 그러므로 매일 스스로에게 속삭여라. 나는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는다. 나는 이미 살아낸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장에 대한 명령이다. 그리고 장은 충실하게 응답한다. 결국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징조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징조 그 자체라는 것을. 당신의 눈빛, 당신의 호흡, 당신의 선언이 이미 우주의 언어다. 기다림은 그 언어를 흐리게 하고 신뢰는 그 언어를 선명하게 한다. 그리고 우주는 언제나 그 언어를 반영한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은 우주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시험한 적이 없다. 시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만든 환영이다. 우주는 오직 반영할 뿐이다. 당신이 보내는 파동을 충실히 거울에 비추듯 되돌려준다. 그래서 현실은 당신이 내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일 뿐이다. 나는 여전히 기다린다 라는 주파수를 송출하면 현실은 끝없이 기다림의 무대만을 펼친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라는 주파수를 보낸다면 현실은 그 주파수의 그림자를 따라 즉각 반응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조건부 신뢰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징조가 보인다면 믿겠다. 기회가 나타난다면 신뢰하겠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숨은 전제가 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 전제가 파동을 흐리게 한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선언이어야 한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라는 태도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증거 자체를 만들어낸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의 일상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자. 그리고 매일 주변을 살피며 징조를 찾는다. 깃털 숫자, 우연한 만남, all of these. 그러나 어느 날 아무 징조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인다. 혹시 우주가 내 기도를 듣지 못한 걸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징조가 사라졌다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이미 정렬되었음을 뜻한다. 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다. 이미 선택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다. 그것은 오케스트라의 정적과 같다. 지휘자가 손을 들고 모든 악기가 호흡을 맞추는 순간 객석은 숨죽인다. 이 침묵이야말로 음악의 탄생 직전 가장 충만한 순간이다. 삶도 같다. 가장 위대한 도약 직전 세계는 고요하다. 그 고요를 불안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현실이 잠겨 들어왔다는 증거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자. 당신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언가를 주문했다고 생각해보라. 결제를 완료한 순간 그 상품은 이미 당신의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했다는 안도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주문 직후에도 계속 배송 추적을 새로 고침한다. 혹시 취소된 건 아닐까? 혹시 잘못 배송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은 시간을 늘리고 경험을 왜곡한다. 양자장도 같다. 당신이 계속 확인하려 들면 신호는 흔들리고 현실은 늦어진다.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기다림을 멈추고 이미 이루어진 자처럼 사는 것. 이것은 단순한 마인드셋이 아니다. 그것은 신체의 상태이자 영혼의 선언이다. 심장이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고 눈빛이 확신을 띠는 순간 우주는 그 신호를 읽는다.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를 듣는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부족한 자의 눈빛인가? 이미 충만한 자의 눈빛인가? 그 눈빛 하나가 내일의 문을 연다. 기억하라. 징조는 메아리일 뿐이다. 진짜 소리는 당신 안에서 시작된다. 메아리에 집착하는 동안 본래의 소리를 잃는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확신하는 순간 메아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삶 전체가 메아리가 되고 우주는 끊임없이 당신의 선언을 따라 울려 퍼진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당신은 여전히 증거를 요구하는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자로 살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머뭇거림은 가장 큰 지연이다. 그러나 단 한 걸음 나는 이미 이루었다라는 선언을 선택하는 순간 현실은 무너지고 새로운 시간선이 접힌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당신의 발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끝없이 징조를 추적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는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의 표시를 통해 안심하려 하고 우주의 신호를 통해 허락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습관은 언제나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더 많은 기다림, 더 많은 불안, 더 많은 확인.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시간은 사라진다.
이제는 그 순환을 끊어야 한다. 끊는 방식은 강박적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억누름은 새로운 긴장을 낳을 뿐이다. 방법은 오직 하나, 스스로를 다시 선언하는 것이다. 나는 징조가 아니라 내가 곧 징조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파동을 바꾸는 암호다. 당신이 이 문장을 진심으로 속삭일 때 우주는 그 진동을 새로운 중심으로 삼는다. 여기서 신경과학적 진실을 다시 떠올려 보자. 뇌는 언어를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지시로 인식한다. 나는 기다린다 라는 말은 뇌에게 기다림을 연출하라는 신호가 되고 몸은 기다림의 화학 반응을 실행한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뇌에게 새로운 회로를 열라는 명령이 된다. 이 회로가 반복될수록 몸은 더 깊은 안도를 학습하고 우주는 그 안도의 파동을 증폭한다. 사람들이 흔히 묻는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 걸까요? 예, 간단하다. 그러나 간단하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는 복잡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잡함은 마음을 바쁘게 만들어 안심시킨다. 반면 단순함은 마음을 멈추게 한다. 멈춤 속에서 자아는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그 멈춤이야말로 문이다. 단순함을 버텨낼 수 있다면 현실은 놀랍도록 빠르게 붕괴한다. 이 단순함의 힘을 이해하면 기다림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오히려 기다림은 가장 정교한 자기 파괴임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결핍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없다 라는 신호가 파동에 깃든다. 반대로 기다림을 놓아버리고 단순히 살아내는 순간 우주는 이미 있다 라는 파동을 확대한다. 이제 당신에게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 보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이유 없이 깊은 안도를 느낀다. 특별한 징조도 없고 증거도 없다. 그러나 당신은 속으로 미소 짓는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다. 왜냐하면 안도는 결핍의 반대이자 충만의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삶의 수많은 기적은 이런 평범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기대를 멈추고 확인을 멈추고 그저 현재를 허용할 때 우주는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움직인다. 당신은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현실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선택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 당신의 호흡, 당신의 생각, 당신의 눈빛 모든 것이 이미 선언이다. 우주는 그 선언을 듣고 충실히 반영한다. 그러니 다시 한번 속삭여라. 나는 이미 이루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곧 징조다. 모든 징조를 내려놓고 나면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그것은 마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풍경과 같다.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길이 이제는 분명해지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증거를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길 자체가 이미 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쯤 올까라고 묻는다. 하지만 그 질문은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 원하는 것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다. 단지 당신이 그 주파수를 채널에 맞추지 않았을 뿐이다. 라디오는 언제나 수많은 방송을 동시에 내보내고 있다. 다만 우리가 돌려 맞추는 주파수에 따라 다른 소리가 들릴 뿐이다. 현실도 이와 같다. 당신이 결핍의 주파수에 맞추면 결핍이 울리고 충만의 주파수에 맞추면 충만이 울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는 단순히 믿으려 노력하는 행위가 아니다. 신뢰는 존재의 상태다. 당신이 의자에 앉을 때 의자가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앉는다. 이 단순하고 당연한 신뢰가 바로 창조의 핵심이다. 현실 또한 의자와 같다.
그것은 이미 당신을 지탱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단지 당신이 그 위에 앉지 않고 여전히 혹시 무너지면 어쩌지 라고 묻는 것뿐이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서성이고 있는가? 서성이는 자는 끊임없이 징조를 찾는다. 그러나 앉은 자는 이미 안다. 그 안도 속에서 현실은 굳어진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영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신경과학 역시 같은 말을 전한다. 우리 뇌는 예측을 기반으로 세계를 구성한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예측을 반복한다면 뇌는 그것에 맞게 현실을 편집한다. 반대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예측을 강화하면 뇌는 그에 맞는 증거를 찾아내고 현실은 새로운 방식으로 배열된다. 이것이 바로 인지적 선택의 힘이다.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습은 바로 이것이다.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속에 새겨라.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신경계와 장에 동시에 전송되는 암호다. 이 암호가 반복될수록 몸은 새로운 화학 반응을 학습하고 우주는 새로운 질서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징조는 완전히 불필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징조는 여전히 나타난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달라진다. 예전에는 징조를 길잡이로 삼았다면 이제는 징조를 축하의 꽃비로 맞는다. 깃털을 보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우주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확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주가 네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축하한다 라는 기쁨의 표현일 뿐이다. 이때 징조는 집착의 도구가 아니라 놀이의 순간이 된다. 숫자 노래, 우연한 만남, all of this become synchronicities, not permissions.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다. 징조에 목매지 않고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깊은 질문을 남기고 싶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징조를 기다리며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자로서 단순히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야말로 현실을 붕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열쇠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속삭여라. 나는 더 이상 찾지 않는다.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그 선언을 온몸으로 느껴라. 그 순간 우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할 것이다. 드디어 네가 기억해냈구나. 우주가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이 역설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당신이 아직 이라는 말을 반복할 때마다 현실은 아직 이라는 무대를 다시 펼친다. 그러나 당신이 이미라는 단어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현실은 그 즉시 접히고 새로운 장면이 열린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당신이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를 기다린다고 상상해보라. 약속 장소에 서서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전화를 확인한다.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시간이 길어지며 기다림은 고통이 된다. 그러나 만약 이미 그 사람이 와 있다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초조하지 않다.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웃음을 머금고 평온하게 그 순간을 살아간다. 결국 현실은 그 확신을 따라 움직인다. 기다림은 긴장을 만들지만 확신은 현실을 끌어온다. 양자장의 언어로 말하자면 당신의 의식이 붕괴시키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다. 나는 아직 없다 라는 상태를 선택하면 없는 세계가 반복된다. 나는 이미 있다 라는 상태를 선택하면 가진 세계가 눈앞에 나타난다. 그 차이는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작은 내적 결심에 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다. 당신은 해야 한다.
그러나 그 행동은 불안에서 비롯된 강박이 아니라 충만에서 비롯된 흐름이어야 한다. 기다리는 자의 행동은 조급하다. 확인하려 하고 강제로 밀어붙인다. 반면 이미 가진 자의 행동은 자연스럽다. 노력은 있지만 힘겨움은 없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가 현실을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한다. 당신은 현실을 창조하는 자가 아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현실과 일치하는 자다. 수많은 가능성이 겹쳐 있는 양자장 속에서 당신의 의식은 라디오의 다이얼처럼 특정한 채널을 고른다. 그 순간 음악이 울려 퍼진다. 음악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흘러가고 있었다. 당신이 그것을 듣기로 한 것뿐이다. 그러니 욕망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의 호출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기억을 되살리는 열쇠가 바로 신뢰다. 신뢰는 가장 단순한 길이다. 그러나 그 단순함 앞에서 자아는 늘 흔들린다. 이렇게 간단할 리 없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러나 그 순간 신호는 흐려지고 현실은 지연된다. 삶은 단순한 것을 선택할 용기를 요구한다. 기다림 대신 신뢰, 복잡함 대신 단순함, 확인 대신 선언. 이 세 가지 전환이 일어날 때 현실은 자연스럽게 재편된다. 그리고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된다. 나는 징조를 줬던 사람이 아니라 징조 그 자체였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징조를 좇는 삶은 늘 외부의 시선을 따른다. 그러나 징조가 되기로 선택한 순간 세상은 당신의 내적 확신에 맞춰 춤춘다. 깃털이 나타나든 숫자가 반복되든 더 이상 그것에 목매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반향일 뿐이고 본질은 당신의 존재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징조다. 이 단순한 문장은 가장 강력한 주파수다. 우주는 이 선언을 듣고 충실히 반응한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알게 된다. 기다림은 가장 정교한 자기 기만이었음을, 신뢰는 가장 단순한 현실 창조였음을. 당신이 단순함을 선택하는 순간 세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시간선이 펼쳐진다. 그 길은 언제나 당신의 발 아래 있었고 당신은 그저 그것을 기억해내면 된다. 우리가 기다림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기다림은 끊임없이 긴장을 만든다. 긴장은 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불안정한 신경계는 결코 새로운 현실과 공명하지 못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무리 분명해도 몸이 여전히 결핍과 두려움의 파동을 내보내고 있다면 장은 그 신호에만 응답한다. 그래서 진정한 창조는 마음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몸이 안도할 때 우주는 응답한다. 깊게 숨을 내쉬며 가슴이 풀어지고 어깨에 힘이 빠질 때 비로소 파동이 맑아진다. 그래서 놓아버림은 영적인 교리가 아니라 신체적 사건이다. 그것은 몸이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 현실은 조용히 접힌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원하는 것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현실이 바뀐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다. 너무 강하게 붙잡는 순간 에너지는 뻣뻣해지고 흐름은 멈춘다. 강은 움켜쥔 손에서 솟아나지 않는다. 손을 펼쳤을 때 물은 흘러든다. 삶도 같다. 당신이 움켜쥔 손을 펴는 순간 이미 흘러가던 가능성들이 당신 안으로 들어온다. 이제 또 다른 진실을 들여다보자. 시간이란 사실 착각이다. 양자역학의 실험들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이미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미래의 결과는 현재를 재구성한다. 그래서 기다림이 길수록 현실은 늦어지고 신뢰가 깊을수록 현실은 즉시 반응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더 이상 언제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 언제라는 질문은 결핍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선언한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 순간 시간은 무력해진다. 현실은 달력과 시계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파동의 순도에 따라 즉시 접힌다. 이제 스스로에게 솔직히 묻자. 나는 여전히 시간을 추적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해방시키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매일 언제를 되뇌고 있다면 그것은 씨앗을 매일 판에 확인하는 행위와 같다. 그러나 씨앗은 방치될 때 자란다. 삶도 같다. 당신이 시간을 내려놓을 때 현실은 가장 빠르게 자란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세상은 사실 늘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부족한 것은 기회가 아니라 당신의 신호였다. 장은 한 번도 당신을 거부한 적이 없다. 장은 언제나 충실했다. 단지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끝없이 확인하려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여정을 마무리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은 단순하다. 나는 더 이상 찾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 선언이 진동으로 울려 퍼지는 순간 우주는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인다. 드디어 네가 기억해냈구나. 이제는 증거가 필요 없다. 징조도 필요 없다. 당신의 호흡, 당신의 시선, 당신의 존재가 이미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에 맞춰 세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시간선이 열린다.